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소 지루합니다. 어제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던 데 비하면 말이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시장 모두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는 223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790선 지켜가고 있는 수요일 장입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요. 오늘 장에서 꼭 한번 알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조금 더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진위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타격이 대단합니다. 이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죠. 인프라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건설 기계 업종 쪽으로 수혜가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좀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부터 들려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각 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건설기계 업종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런 건설기계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찾아볼 텐데요. 선별적으로는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보다는 중국과 미국 쪽 글로벌 인프라 투자 쪽을 좀 볼까 합니다. 먼저 중국 쪽을 볼 텐데요. 중국에서 지난 5월에 양회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번에 경기 부양책으로 발표된 부분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신일중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신은 두 개의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일중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두 개의 신은 신형 인프라와 신형 도시화입니다. 그리고 일중은 전통적인 인프라, 도로, 철도, 상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형 인프라는 5G, 데이터 센터, 인터넷 같은 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신형 도시화는 중국에 낙후된 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쪽 도시에 이제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는 쪽으로 구조를 발표했습니다. 5년간에 8,20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올해에만 1,360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신인프라, 제가 항상 인프라 투자 쪽에서는 새로운 인프라, 구경제가 아니라 신경제, 신인프라를 바라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전통 인프라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신인프라 하면 정통 인프라, 구경제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신인프라가 이 구인프라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5G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처음에 짓고 공사를 하고 토목하고 토건하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또 구경제, 정통 인프라의 공사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던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신인프라 쪽인데 신인프라 쪽에 발표된 7대 산업들도 보시면 구경제, 정통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5G와 데이터 센터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궤도열차 같은 부분에도 철도를 투자하는 쪽, 정통 인프라 쪽이고요. 전기차 부분도 있는데 산업인터넷 이런 부분도 정통 인프라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는 이 정통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악지형이나 지형이 좀 험난한 곳이 많기 때문에 굴착기 업체들이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노출도가 있지는 않지만 이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꽤 있는 편이고요.
이쪽에서의 수혜는 좀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관심도를 가질 만한 기업을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굴착기 통계가 있는데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6월에 굴착기가 얼마큼 생산이 됐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맨 위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75%라고 써 있는데요. 지난 7월 20일에 발표된 자료에서 보면은 6월 달에 굴착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가 증가했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부분이거든요. 역대 최고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 지금도 현재 정통 인프라,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쪽의 인프라 투자에서 좀 집중해 보셔야 될 뉴스가 또 최근에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중국의 홍수 피해입니다. 6월부터 한 달 동안 지금 폭우가 중국에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기록적으로 봤을 때 80년 이래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추어강 댐은 이미 폭발을 한 상태고요. 지금 중국 내 양쯔강에 세워진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용 댐 샨사댐도 뭐 붕괴설이 돌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샨사댐이 2006년에 완공이 된 이후에 현재 최대의 수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살짝 좀 위험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방류구를 열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폭우가 언제 그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 폭우가 그치고 홍수 피해, 나중에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부분도 이 인프라 투자 쪽에서 또는 뭐 건설기계 업종에서 뭐 조금은 지켜보셔야 할 뉴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볼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취임된 초기부터 이 철도나 뭐 도로, 상하수도의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내에 있는 공공인프라의 낙후, 노후 등급이 좀 꽤나 낮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표로 하나 준비해 드릴 텐데요. 보시는 표가 이 미국 내 공공 인프라의 시설 등급 평가 표입니다. 보시면 거의 다 뭐 C, D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매우 나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이상이 뭐 상수도나 뭐 철도, 댐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미 낙후되어 있는 공공 인프라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조금 더 중요도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시너지로 맞물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인프라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만간 5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쪽에서도 이 정통 인프라의 투자처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신인프라, 5G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유틸리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토목이나 토건, 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정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회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텐데요. 그러므로 해서 미국 내에서 최근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메가 프로젝트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는 이 건설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공공 인프라 시설 투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메가 프로젝트의 수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역시 옆에 보시는 거는 어떤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또 미국의 이런 건설 경기가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1일 굴착기의 가동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굴착기가 얼만큼 가동이 됐는지를 나타낸 시간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거 보시면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6월 달이 되면서부터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만큼의 수치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했던 건설 경기, 그다음에 건설 수요가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흥미로운 점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시설이 공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미국 내 미시건이나 펜실베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아이러니하게도 대선에서 경합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나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인프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활발히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점,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잘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중국과 미국 이렇게 G2에서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또 그 영향력이 막대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국내에 이 관련된 뭐 수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건설기계 업종들의 상승률도 그렇고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는 마음에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제가 앞에 설명해드린 중국이나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현지에 있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는 그런 업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하셨으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중국 내에서 이렇게 정통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고 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헤라시멘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의 1위 시멘트 기업인데요.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 산업의 주요 원자재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인프라가 계속 투자가 될 때마다 공사가 이어질 때마다 시멘트는 당연히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헤라시멘트가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시멘트가 출하량이 늘고 있는데요. 어떤 한 시멘트 업체는 출하량이 12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생산되자마자 바로 출하. 그러니까 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멘트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 내 인프라 투자에서 좀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을 미국 기업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캐터필러가 좋겠죠.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글로벌적으로 뭐 건설 기계 장비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뭐 굴착기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이런 건설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니까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금도 잘 주는 회사로 유명하니까요. 이쪽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이렇게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을 꼽자면 먼저 중국 내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상승률도 꽤 센데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제조업체입니다. 이 중국 내에서의 이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두산밥켓을 제외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두산인프라코어거든요. 또 중국 내에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가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같은 경쟁사 대비해서 성능도 좋고 연비도 좋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최근에 온라인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의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10,000대가 넘게 팔렸는데요. 그 수치는 9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또 디와이퍼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의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데요. 디와이퍼는 이제 굴삭기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납품을 하는데 이 유압 실린더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중국의 법인을 둠으로써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뭐 캐터필러의 중국 법인을 납품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의 중국 법인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기업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중국 내 굴삭기 업체 6개, 상위 6개 업체 중에 4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디와이파워이고요. 미국 내에서는 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중소형 건설 기기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두산마켓도 좀 미국 내에서는 좀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계속 다각화하고 영업이 고객망이 넓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성TE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진성TEC가 굴삭기의 그 밑에 무한 궤도형 하부 주행체를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진성TEC 고객사가 좀 든든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을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캐터필러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히타치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기업의 든든한 고객사로 인해서 진성TEC의 실적과 그다음에 매출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움직임에 주목해서 풀어봤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문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두 분의 진이 모두 모셔보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세대 교체, 이 DDR5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사실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재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EUV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학교는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는 DDR5였고 오늘은 EUV, 그러니까 이 극자외선 공정인데요. 사실 EUV가 뭔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주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자, 왜 이 EUV에 주목을 하는지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좀 메인 이슈가 되는 쪽을 저희가 또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데, EUV 뭐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할 때 회자가 되어 왔었던 이 소위 말하면 주제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ASML이 이제 하반기 실적 발표 이제 컨퍼런스 할 때 하반기에 한 20대 정도 이 노광 장비 본격적으로. 이거 나올 것이다라고, 출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EUV 관련 부분에 또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데, 일단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들어보면 뭐 다들 요 앞전에 거 차트를 하나 볼까요? 예. 다들 생각하시고 있으신 것 중에 EUV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극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트림,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파장이, 빛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이 좀 이제 이 주파수랑 비슷합니다. 네. 고주파로 갈수록 파장이 이제 짧아지는 짧아져. 것처럼 지금 이제 빛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이 좀 짧아져서 좀 미세화 공정에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예전에 이제 물리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좀 이해가 좀 빠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요즘에 빛의 이중성이라는 걸 혹시라도 이제 아시는, 물리학 좋아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빛은 이제 입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파동을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입자는 직선적이다. 이전까지는 빛은 직선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요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 나네요. 지금 ASML 노광 장비 넘버원 ASML이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잖아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 이제 물리학적으로 빛이 파동도 한다라고 밝힌 사람이 네덜란드 물리학자입니다. 호이겐스 이론이라고 이제 나온 이제 인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빛이 이제 직선만 하면 소위 말하면 이 좁은 이제 문을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빛이 그냥 직선으로 찍혀야 그렇죠. 되는데, 네. 요걸 통과하면 빛이 파동을 그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론을 설명하면서 빛은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뭐 그 이후에 뭐 뉴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빛은 직선 뭐 입자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죠. 빛의 이중성이 나오면서 결국은 빛은 이제 간섭에 의해서 파동이 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노광 장비의 핵심이 결국에는 이 흔히 말하면 요 포토마스크 안에 딱 빛을 쏴서 그걸 통과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빛이 거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질을 통과하는 순간 파장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빛이 파동이 커지면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서 그게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미세화되지 않고 약간 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좁을수록 내가 통과하자마자 파장이 직선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EUV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미세화 공정은 뭐 그러니까 EUV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이론을 좀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는데요. 뭐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EUV는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단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그러니까 파장이 짧긴 짧은데 중요한 건 그만큼 회절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움직임, 소위 말하면 이제 공기 중에 조그만한 물체에 의해서 흡수도 많이 흡수가 됩니다. 많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위 말하는 빛을 세게 이제 쏘는 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이제 그 호이겐스의 나라인 네덜란드에서, 예, 네덜란드. 신기하네요. 민족성이 있는 건가요? 빛의 파동에 대해서는 이제 일각에는 있는. 그러니까 민족인 것 UV가 같아요. 우리 몸에도 흡수가 잘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더 극으로 끌어올렸으니까 네. 모든 사물에 다 흡수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노광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EUV가 확실하게 이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아까 갔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장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화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사실 그 이제 흔히 말 멀티 패턴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DUV 장비로도 지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6 나노미터는 가능해요. 근데 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이걸로도 7나노까지는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DUV 로. 예, EUV로 그냥 DUV로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멀티 패터닝인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쉽게 말하면 찍었어요. 한 번에 찍었는데 제대로 잘 안 나왔어요. 그럼 또 한 번 더 찍습니다. 반복하는 거죠. 예, 또 찍으면 돼요. 여러 번 찍으면 결국은 나온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EUV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그러니까 멀티 패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번 찍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고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 번 찍는 만큼 나오는 공정 속도가 더뎌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미세화 공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그만 이 소위 한정되어 있는 웨이퍼 웨이퍼에. 안에 최대한 많은 걸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멀티 패터닝이 너무 많아지면 단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요. 의미가 없죠.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V는 앞서도 이야기하는 이런 물성적인 소위 말하면 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미세화 공정에 계속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세화 공정을 함에 있어서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비메모리 공정에서 10나노 이하는 대부분 다 이제 이 EUV 공정을 이제 택하는 구간으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EUV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진희의 물리학 강의 이과 출신이신가 보죠. 자, EUV가 뭔지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EUV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대표 반도체 하면 이 삼성전자가 먼저 떠오르시죠. 삼성전자의 EUV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EUV 공정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이게 안 됐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했잖아요. 133조. 그렇죠. 네. 그 133조에 초반에 많이 꽂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들이 한 번에 처음에 확 강하게 맞아요.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투자가 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좀 이제 횡보를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완화가 되면 다시 투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ASML이 이제 하반기에 20대 지금 출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 부분은 TSMC랑 그다음에 삼성전자라고 가져오겠죠. 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됐던 투자가 하반기에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EUV 관련 부분에서도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어쨌든 삼성전자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좀 있는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TSMC와 격차를 계속 좁히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 계속 이제 이쪽에 파운드리 쪽, 특히 미세화 공정 쪽에 좁히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격차가 너무 큽니다. 지금 미세화 공정 관련 10나노미터 이상, 그러니까 이하급에서 지금 이 TSMC는 지금 월로 보면 한 130K 정도는 출하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 30K 정도밖에 출하를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더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뭐 열심히. 예, 지금 거의 뭐 가는 것보다 더 자주 들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이 평택이랑 화성 라인이죠. 표를 보시면 아시는데 여기 보시는 것 중에 V1, V2라고 돼 있는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림을 한번 땡겨주시면 좋을 건데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보면 이제 이 화성 라인의 V1이라는 라인과 네. 그다음 이제 평택 라인의 V2라는 라인인데 요 부분이 EUV, 네. EUV 시스템 이쪽에 이제 특화가 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저기 P1 라인도 지금 공정을 좀 바꿔서 EUV 공정으로 P1 한다고 라인이 D램 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잠시 후에도 뭐 종목 설명 드리면서 드릴 수 있겠지만 D램 생산하는 그 공정이랑 시스템 반도체 공정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낸드는 안 돼요. 그렇죠. 낸드는 안 되는데 D램 쪽의 라인을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공정을 바꾸는 거죠. 네. 전환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더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삼성전자 관련 EUV 관련 매출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EUV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한다, 이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관심 종목들 한번 챙겨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EUV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들. 기업은 딱 두 개 있습니다. SNS텍이랑 그다음에 FST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펠리클 관련 쪽에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가장 많이 갔는데 이미 그들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갔어요. 네. 지금 자리에서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종목을 배제하고 다른 종목들이 혹시라도 나는 EUV에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데 어떤 걸 공략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두 종목을 배제를 하고 저희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가지고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이렇게 네 종목인데요.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에르투베큐, 주성 엔지니어링, SKC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동진 세미캠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동진 세미캠은 이제 최근에 뭐 EUV 이전에 일본의 뭐 국산화 이슈도 있었을 때, 뭐 수출 규제도 있었을 때 국산화 이슈로도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동진 세미캠은 이제 그 포토 레지스트를 그렇죠.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 또 뭐 갑자기 급등하네요. 지금. 네, PR이라고, 그렇네요. 네. PR이라고 이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포토 레지스트인데, 포토 레지스트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렇게 회로를 찍어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을 쏴서 그걸 찍어내거든요. 그럼 찍어낼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액체가 이제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부분에서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동진세미캠이고요. 특히 저 EUV가 이게 EUV용 지금 포토 그렇죠. 레지스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국산화 이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가 뭐 강국이기도 하고 하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잘 만들고 있으니까요. 뭐 D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포토 레지스트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수급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였죠. EUV용 시스템 반도체에 쓰이는 포토 레지스트가 이제 거의 점유율이 일본 업체가 뭐 90%가 넘거든요. 거의 100%에 달하는데 그거를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에 쓰이는 EUV 공정에서의 포토 레지스트를 동진세미캠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의 국산화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동진세미캠이 가지고 있는 좀 점유율이나 입지적인 게 있거든요. 그거의 기술력을 이용하면 충분히 뭐 만들 수 있고 조만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슈가 붙으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저평가 구간이어서 지금 동진세미캠은 너무 매력적인데요.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거고요. 네, 실적 대비 동종 기업들보다도 저평가 구간이고요. 제가 아까 표를 먼저 아까 거 보여주시면 네. 이 동진세미캠이 만들고 있는 포토 레지스트의 그 종류인데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D램이 있고 낸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쓰이는 빛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미세화 공정에 쓰이는 게 EUV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점 이게 필기체 그 볼펜의 굵기가 얇아지는 거죠. 미세해지는 거고요. 얘네들은 뭐 약간 볼펜, 형광펜으로 이제 글씨를 쓰는 느낌. 뭐 사비 뭐 그런 네, 이렇게 뭐 사비 이렇게 점점 얇아지는 느낌으로 여기 샤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포토레지스트 동진세미캠이 가장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낸드예요. 낸드 쪽에 이게 브라크립톤인데요. 브라크립톤 빛을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 쪽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D램 쪽도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뭐 그냥 일본 업체들이 조금 점유율 높은 편이에요. 최근에는 이거 불화아르곤에서 여기 액침 불화아르곤이라고 빛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의 빛보다 조금 더 미세화시킨 거예요. 아까 빛의 파장 말씀하셨잖아요. 이 불화아르곤 사이에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미세화시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빛이 EUV를 못 만드는 기업들은 저 액침 불화아르곤 D램 쪽에 빛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이크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이 D램을 생산할 때 자기네들이 EUV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거 액침 불화아르곤을 해보겠다. 아무래도 빛이 이제 물로 들어가면 굴절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그 사이에 노광기하고 이제 포토레지스트 사이에 물을 집어넣어서 빛의 파장을 일으키는 방법을 마이크론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D램 공정이나 시스템 공정이 비슷해요. 빛이 점점 미세화되고 있는 부분이 비슷하고요. 일단 뭐 동진세미캠에 지금 저기 브라크립톤을 설명하고 있다가 말았으니까 낸드 같은 경우가 저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지금 반도체인데요. 사실은 당장의 성장성이 있는 거, 당장의 가시성, 실적의 가시성이 있는 거는 저는 이 낸드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 많이 생긴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낸드가 지금 기억을 많이 하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계속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쓰이는 이 브라크립톤 사용되는 포토 레지스트는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낸드가 반도체가 이제 계속 층이 많아지는 적층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층이 많아질수록 한 층 한 층마다 사용하는 포토 레지스트 양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낸드 수요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방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열심히 낸드를 출하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럼 그쪽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진세미캠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EUV에 대한 포토 레지스트 기대감, 개발 기대감, 양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 동진세미캠은 지금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뭐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전 6% 지금도 정도 지금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생킴이 하고 있는 이제 브라크립톤의 시장이 결국에는 조금 더 커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크립톤이 주황색이거든요. 그럼 주황색을 나타내는 시장이 조금씩 크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점유율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EUV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일본 국산화 이슈가 붙어도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소부장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내년 실적 감안했을 때 동기세미께 지금 그 PAR이 12배 정도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 좀 저평가 매력이 있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네요. 네, 밸류적인 EUV 매력도 있고. 특수성을 만약에 플러스 시켜준다면 또 훨씬 실적도 저평가가 너무 잘 나오고요. 그거는 네. 실적도 잘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주가가 못 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동진세미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서 뭐 점차 반도체 가동률 증가하면은 모든 면의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는 동진세미케 점수를 주자면 10점 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LOT 백큐민인데요. LOT 백큐민 한때 이제 뭐 인공 태양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맞아요. 한 번씩 이제 중간중간 이제 떴던 종목이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이제 꼭 필요한 진공 펌프,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 건식 진공 펌프의 이제 글로벌 1위는 에드워드라는 회사가 글로벌 1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LOT 백큐미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EUV를 이야기를 할 때 흡수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환경에 소위 뭐 공기 중에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에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원래는 진행이 되는데 근데 EUV 공정에서는 더 강력한 진공을 소위 말하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진공은 어차피 그냥 공기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공기 없는 상태에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기가 없는 거나 정말 공기가 없는 거라 아예 공기가 없는 거랑 좀 달라요. 진공 상태의 환경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펌프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DUV 공정용으로 들어가는 건식 펌프를 그대로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EUV 전용 또 진공 펌프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면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요렇게 생긴 펌프입니다. 요렇게 생긴 게 펌프고요. 뭐 사실 아까도 했지만 이 진공 상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일반 공기 그 뭐죠? 그 우리 거, 그 워터파크 가면 네. 이 튜브 이렇게 하는 그런 펌프로는 안 된다라는 거. 특수 펌프여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EUV 공정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진공 상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EUV 공정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부분이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어쨌든 진공 펌프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아니겠지만 올해 뭐 연말부터 내년도에는 또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또 투자도 또 진행되는데요. OLED 투자에 있어서는 또 한 번 또 진공 관련 환경이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수주 관련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또 이제 이 인공 태양 관련 지금 이제 또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한 번씩 또 인공 태양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테마와 관련된 부분으로도 또 관심을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LOT 백큐민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볼 텐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영위하는 것은 반도체 장비입니다. 제가 동진세미캠은 소재였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장비고요. 어떤 장비냐면 이제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태양광에 들어간 장비를 다 납품을 하는데 그쪽 장비가 이제 방막, 증착 장비예요. 네. 방막은 말 그대로 정말 얇은 막이 방막이고요. 증착은 이제 붙이는 건데, 그걸 붙일 건데, 반도체는 이제 계속 층이 여러 개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층과 층끼리 또는 뭐 거기에 들어있는 뭐 칩끼리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얇은 막을 씌워야 되거든요. 보호막 같은 것도 씌우고. 그걸 이제 방막을 증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증착 장비를 영위하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은 EUV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EUV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세화 공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방막을 증착하는 공정에서도 미세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 얇아야 되고 더 균일하게 방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력이 필요해서 그쪽에 대한 장비 채택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미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EUV 공정이 생긴다면 새로운 라인이 생겼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에 지금 라인 개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방막 증착 공장 장비가 추가가 된다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방막 증착에서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기계 사진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기계인데요. 기존에 이 방막 같은 방막을 증착할 때는 플라즈마 증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CVD 방식을 사용했는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든 이 방막은 이제 원자 증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균일하고요. 네. 방막을 더 얇게 짤 수 있는 증착이고요. 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낮은 온도에서도 이거 증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까 진공 말씀하셨잖아요. 진공 부분에서도 낮은 온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뜨겁지가 않고 뜨거우면은 그게 전자기기에 영향을 갈 수 네. 있으니까 그 낮은 온도에서도 증착을 잘 균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항상 생산을 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수율 높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방막이 한 번에 탁 입혀져야 그 다음 수율도 빨라지고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빠른 생산이 할 수 있는 증착 장비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EUV 공장이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단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점수를 줄 때 반도체의 매출보다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좀 더 많아요. 네, 거의 절반 정도거든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업황, OLED 업황이 좀 살아나고 해야 주성 엔지니어링이 당장에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수는 저는 8점 정도 주겠습니다. 약간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짬짜면이네요. 그렇죠. 애매한가요? 네, 그다음에 SKC를 보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반도체 이야기하는데 SKC가 왜 나오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SKC 같은 경우는 이제 IT 종합 소재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죠. 그래서 IT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소재 부분은 뭐 속된 말로 돈 되는 건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CPI 필름 관련 부분도 지금 나오죠. 그다음에 일단 뭐 PI 필름 코팅 관련 부분도 일단 영위를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이 SKC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거죠. 2차 전지 이제 동박 사업에 이제 뛰어들면서 이제 그쪽 관련 부분에 이제 흐름이 좀 좋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이 이제 EUV 쪽이냐면 EUV 쪽으로 가면 결국 이제 블랭크 마스크도 또 달라집니다. EUV 용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된 양산에 이제 FST라든지 SNS 택이 이제 영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SKC가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 중요한 건 SKC의 자금력이랑 그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해왔던 기술력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 EUV 블랭크 마스크 쪽도 양산이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SKC가 이 EUV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을 한다면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SKC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대체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10점은 오랜만에 등장한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지금 10점짜리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 동질세미캠과 에로티 백큐브.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상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업적인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동진 세미캠이 확실하게 탑픽을 선정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 사실상 동진 세미캠도 앞서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뭐 SNS 택이라든지 FSD처럼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진세미게 좋습니다. 좋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가지고 가시고 뭐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종목을 좀 약간 발굴해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점수는 에로티 백큐몰 일단은 탑픽으로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요. 네, 가격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뭐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30%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EUV 관련 쪽에 투자가 되면 이쪽 뭐 물론 뭐 상당 부분 에드워드가 가져가긴 하겠지만 30%의 비중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처럼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보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EUV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탑픽 종목은 에로티 백큐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인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이통사의 실적 발표 체크 포인트라는 주제로 공개 방송 해드립니다.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꼭 한번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해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